자, 8년 기원전 11년입니다. 봄 2월에 말갈군 3,000명이 침입해 위례성을 포위했다. 왕은 성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 열흘이 지나자 적은 군량이 떨어져 돌아갔다. 왕은 정예 군을 선발해 대부현까지 추격해 싸워 이겼는데 적병 500여 명을 죽이고 사로잡았다. 위례성이라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하남 위례성을 얘기합니다. 하남 위례성은 어딘지 몰라요. 정확히 모르는데 저는 일단 하남시에 있는 그 어디입니까? 곡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근처로 일단 저는 봤어요. 아무튼 위례성을 포위했는데 말갈놈들이 와가지고 포위했는데 여기서 크게 이기고 대부현이라는 곳에서 이겼다 그랬죠. 대부현 어디냐? 왜? 잠깐만요. 여기 내가 찍은 게 많아가지고 어딘지 모르겠다. 어이씨. 잠시만요. 아, 대부현 여기 있네. 대부현이라 그러면 보통 그 평강, 강원도의 평강으로 보는데 여기까지 추격했다라는 걸 보면은 백제 북쪽 경계라는 게 저기 경기도 북부 지역 혹은 강원도에 걸쳐 있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그 그냥 다 씹고 이제 그냥 이까지 추격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여기로 봅니다. 자, 적병 500여 명을 죽이고 사로잡았다. 가을 7월에 마수성을 쌓고 병산책을 세웠다. 마수성은 여기 지금 보면은 포천 이쪽이죠. 포천으로 보고요. 병산이라는 곳도 아마 포천으로 보는데 여기 병산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아무튼 근데 요새를 세웠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 그 산하고 이제 끼고 있는 요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요 지역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때 백제하고 외부 세력의 국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여기다 세웠는데 낭랑태수가 사람을 보내 말했다. 지난날 서로 사신을 교환하고 우호관계를 맺어 한 집안과 같이 여기고 있는 터에 지금 우리의 영역에 접근해 성을 쌓고 목책을 세우고 있으니 혹시 우리 땅을 점점 차지하려는 계획이 아닙니까? 만일 옛날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면 성을 허물고 목책을 제거해서 억측과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투로 승부를 결정합시다. 왕이 이에 대답했다. 요새를 설치해 나라를 수비하는 것은 고금의 상도인데 어찌 이 문제로 화친과 우호관계의 변함이 있겠습니까? 이는 당연히 너희 새끼들을 의심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 네가 강한 것을 믿고 군사를 출동시킨다면 우리 역시 대응할 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낭랑과 우호관계가 단절되었다. 낭랑태수 누군지는 안 나와있어요. 낭랑태수 나와있지. 병산하고 그러니까 마수성하고 병산을 쌓았다. 병산책을 쌓았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지역까지 백제 국경이 닿았다는 건데 근데 그러면은 그럼 백제 적은 누굴까? 백제 적은 이제 여기 살던 이제 말갈족이겠죠. 말갈이라 그러면 여기서 아까 예맥 계열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말갈을 막기 위해서 요 지역에다 성체를 쌓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낭랑군이 좀 생뚱맞죠, 그죠? 여기 있던 낭랑군이 거기에 대해서 너희 왜 그러냐 라고 묻는다는 거는 사실은 요 지역에 있던 영서지역 말갈들, 영서지역에 이제 말갈 부족들 있죠. 그 부족들을 실질적으로 그 부족들의 종주 자리에 있으면서 그 지역 그 부족들을 통솔하는 위치에 바로 낭랑군이 있었다는 얘기가 된 거겠죠. 사실은 낭랑군은 그때 이제 컸었었는데 그 원래 한사군이라는 게 이제 요 지역에 있다 보통 보잖아, 그죠? 근데 요 지역에 있던 다른 군현들을 전부 다 나중에 낭랑군이 통합해가지고 막 낭랑 동부도위라든지 그렇게 그 자기가 집어먹고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 지역에 있던 다른 제 부족 말갈 부족들 역시 이제 낭랑군의 통치하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요 낭랑군하고 그 다음에 영서말갈 떨거지들은 그 이후에 백제 역사에서 그러니까 백제사 초기에서 되게 중요한 상대로 나옵니다. 자, 10년입니다. 운조왕 10년입니다. 가을 9월에 왕이 사냥하다가 신기한 사슴을 잡아 이를 마한에 보냈다. 마한은 우리가 알듯이 이제 요 지역이죠.
충청도 북부에서 이제 전라도 남부까지 보통 충청 전라권을 마한이라 보는데, 근데 마한이 이게 크지만은 그 통일된 국가는 아니었어요. 보면은 뭐 50내 국가가 있다 뭐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마한에 보냈다는 건 아마 그 아산, 여기 아산 천안 근처에 있던 아마 목지국이라 그러죠. 거기다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 그 말은 반대로 하면은 백제하고 낭랑은 사이가 안 좋았지만, 북쪽에 있는 낭랑 있죠. 낭랑이나 아니면 영서 말갈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지만 어쨌건 남쪽에 있는 그 누굽니까, 마한하고는 사이좋게 지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겨울 10월에 말갈이 북부 국경을 침략했다. 왕이 200군사를 보내 곤미천에서 싸웠다. 일단은 그 북쪽 국경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포천이나 의정부나 포천 쪽 아닐까 싶네요. 자, 곤미천 어딘지 모르고, 그러나 우리 군사가 패해서 청목산을 거점으로 수비를 하고 있었다. 왕은 직접 100명의 정예 기병을 거느리고 봉현으로 나와 구원했다. 적들이 이를 보고 즉시 퇴각했다. 청목산하고 봉현은 어디냐면은, 봉현은 어딘지 모릅니다. 봉현은 이제 여기 연천 지역이고요. 청목산은 여기 개성 있죠. 개풍, 지금은 개풍 개성 쪽인데 이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개성하고 그 다음에 연천, 그 다음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 지금의 요 지역이 이제 백제 국적 국경에 있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년입니다. 여름 4월에 낭랑이 말갈로 하여금 병산책을 습격해서 파괴한 다음 100여 명을 도륙하니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자, 낭랑하고 말갈이 짜고 포천으로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가을 7월에 독산과 구천 두 곳에 목책을 설치해 낭랑으로 가는 도로를 찾아냈다. 여기 그 나오는 독산하고 구천은 어딘지 모른다네. 독산, 구천 어딘지 모르고요. 낭랑으로 가는 도로를 찾아냈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그 요 지역 아닐까? 예성강을 경계로 해서 여기 들어가는 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는 한번 좀 더 합시다. 이게 보면은 백제는 건국 초기부터요, 온조왕 시대부터 말갈하고 낭랑 같은 다른 세력들하고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벌여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읍 국가들은 건국 초기에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차근차근히 이제 펼쳐나가는 거죠. 백제는 좀 예외지, 그지? 몇 가지 이제 정황상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조왕 때 나라를 건국한 것이 아니라 훨씬 전에 건국한 것이기 때문에 온조왕 때는 충분히 주변 세력하고 전쟁을 벌이거나 경기도 일대를 평정할 수 있는 국가였다고 볼 수도 있죠. 그게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거죠, 그죠? 처음에. 두 번째는 백제 건국 세력이 일반적인 토착 세력이 아니라 부여에서 내려온 정복 집단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복 집단이기 때문에 뭐 몽골놈들처럼 예를 들면 공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세 번째도 또 있습니다. 다른 가정도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백제, 그 비류백제하고 온조백제로 나뉘어서 건국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복 집단이라는 게 한 갈래가 아니고 여러 갈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여에서 내려온 세력들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어떤 거는 인천에 정착을 하고 어떤 건 하북에 정착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남 지역에 정착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였기 때문에 걔들이 나중에 통합되면서 백제가 급격하게 성장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백제에 보면 대성팔족이라고 있어요. 대성팔족, 막 진씨, 연씨, 해씨 이런 이제 귀족들 8집안들을 보통 대성팔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성팔족 지역의 어떤 사람들, 진씨, 예를 들면 진씨가 그 황해도 남부 아니면 경기도 북부 지역에 있다가 나중 백제하고 이제 통합되면서 백제한테 요 지역을 넘기면서 백제 영토가 급격하게 커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백제 영토가 이 시기에 이렇게 급격하게 커진 거에 대해서는 지금 기록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강남 지역, 그죠? 강남 지역, 하남 지역에서 저 북쪽이 이제 개성, 연천까지 올라가잖아, 그죠? 이렇게 급격하게 커진 거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가 있더라,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더라, 그런 얘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가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